네, 저희가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된 이슈 어떤 부분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와 코스닥 신용버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이런 흐름들 좀, 저희가 그 전에 좀 미리 좀 짚어봤어요. 보니까 3월 5일날 이제 순환매장세 얘기를 하면서, 증시 전반에 대한 어떤 조정 부분, 이 부분 얘기를 했었고, 뭐, 그 전에도 이제 뭐 3월 3일 모바일 부품주 얘기하면서 거기 또 조정 좀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3월 들어서의 우리 이현준 과장의 글쎄요, 예측은 거의 쪽집게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시장 대응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들어맞아서 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또 들고 계신 모바일 부품주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셨고 또 살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참으셨다면 보다 나은 수익률을 좀 기록하실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제가 참 기분이 좋고요. 네. 일단은 전일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 있으신 부분들이 조정이 시작되는 건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일 오랜만에 외국인 매도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나왔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가 660억, 코스닥이 406억, 선물이 6,365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기준입니다. 기관의 경우 이제 코스피를 1,795억, 코스닥을 621억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좀 강력하게 이걸 다 받았어요. 이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강하게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인데 지금 특히 코스닥을 기관 외국인 합산으로 1,000억을 팔았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큰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코스피 대비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8분의 1입니다. 8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코스닥을 1,000억을 매도했다는 거는 코스피는 8,000억 매도했다는 것 비슷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매도가 나왔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들은 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얘기들 들어보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최근에 강한 상승기가 나왔죠. 2개월 동안. 미국의 나스닥 5천도 돌파했고 이렇게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체질이 개선됐다. 그리고 기업이 이게 성장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상승을 견인한 제가 말씀드렸던 모바일 부품, 건자재, 일부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이 실제로 업황 턴어라운드도 있었고 또 성장도 이루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요소들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업종들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체 코스닥 지수의 비중을 감안을 해보시면은 이 좋았던 애들 올라갈 거 있지만 또 굳이 또 올라가지 않아야 될 애들도 있는 건데 이게 작년 말 520포인트 기점으로 지금 636포인트까지 160포인트 20%가 올랐어요. 20%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좋을 만한 이슈들은 다 반영이 됐고 그보다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더 높은 상승이 나왔다. 오버슈팅이 좀 나와 있는 구간이다. 그 상황에서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높아지면서 신용 비율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수준에 좀 도달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조금의 펀더멘털 개선은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변화가 있으면서 상승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 이상으로 오버슈팅 됐다라는 얘기를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개인들의 시장 참여 높아지게 되면서 신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코스닥이 고점 찍고 하락기를 맞을 때마다 언급이 됐던 게 이 신용 잔고잖아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거. 지금 상황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3조 2천억입니다.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코스닥도 사실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제 비율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다시 한번 사상 최대 3조 2천억. 지난 12월 31일 이제 코스피 신용융자가 2조 5,400억입니다. 2조 5,400억인데 당시 이제 코스닥이 이제 2조 5,360억으로 코스피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2개월 만에 코스피 대비 4천억 원 이상 융자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인 지금 지수가 이거 쭉 올라간 상황이 역시 기관들의 어떤 매수도 있었고 정부 정책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개인들의 신용 융자가 코스닥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를 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이례 없는 신용잔고 급증으로 인해서 충분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도 뭐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전반적인 시장 사이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경제학계에서도 슌페터리안이라고 이 사이클리스트들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뭐 사이클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사이클만 놓고 봤을 때 근본 조정의 폭이 뭐 그렇게 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깊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근본 융자의 증가세를 감안했을 때 좀 다르죠. 현재 개인들이 좀 수익 국면이라는 점에서 좀 여태까지 좀 다르다는 점이 있어요. 여태 코스닥 신용 버블은 항상 좀 신용 마무리 국면에서 개인들 신용 버블이 이제 막 잔고가 늘어나는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상승 초기 그러니까 코스닥 상승 초기부터 좀 활발한 신용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좀 여태까지와는 좀 다르다.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이 좀 확실히 좀 늘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이 확실히 늘었고 특히 이제 매미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조정의 폭이 깊어질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저희 뭐 개인 투자자 얘기를 좀 전에 하셨는데 뭐 개미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또 매미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매미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요새 좀 유행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매미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는 말입니다. 근데 메이저 개미라고 뭐 저희가 외국인 기관을 메이저라고 하잖아요. 네네. 기관이나 이제 뭐 기관 출신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매미라고 요새들 표현하는데 여의도 내 뭐 오피스텔 뭐 신문 기사도 보였을 거예요. 오피스텔 뭐 임대해서 투자하는데 그 규모가 웬만한 기관 규모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뭐 제 주변의 형님들도 뭐 30억, 100억 뭐 이렇게 하시는 형님들 모여가지고 4명의 사무실이거든요. 네. 그 4명 합치면은 뭐 300억이 넘어요. 그럼 웬만한 자문사 규모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투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관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좀 개인들의 성향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매미라는 개념 저 처음 들어본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좀 예.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지수 쪽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수가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좀 완만하게 상승을 이뤄왔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신용융자 증가에 따른 코스닥 신용버블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상황에서 지수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뭐 그 폭이 아주 크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라는 근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을 좀 어떻게 수정을 해볼까요? 뭐 정확하게 정리하셨어요. 뭐 그 정도면은 뭐 완벽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판단에 투자 사이클상 큰 조정이 나올 사이클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반적인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정에 대해서 조정 나올 것 같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어찌됐든 신용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코스닥은 약간 더 깊어질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뭐 그만큼 지금 현재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일단은 신용 비율은 좀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용 비율은 좀 줄이시고 조정에 대비할 만큼의 포트폴리오를 갖추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돈 벌기 쉬운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세상에 돈 버는 일 다 똑같거든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항상 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유비무한. 항상 좀 미리 준비를 해요. 네. 그게 앞서서 닥쳐와서 이게 설령 나한테 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꼭 성공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근본 조정이 좀 깊어진다면 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올해 최고의 찬스가 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트폴리오 좀 정비를 하고 이 유비무한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실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조정이 나온다는 것도 아니니까 예.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정의 폭은 깊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깊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비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문제는 이제 신용입니다. 신용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은 남의 돈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최대한 좀 어떤 여력을 갖추고 있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간다면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이제 짚어주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